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자영업자 관련 통계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창업 후 그리고 1년, 3년, 5년 단위로 폐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자영업자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국내에서 소득자들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면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5분의 1, 5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550만 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겹치면서 자영업자들 참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주요 상권의 경우에도 1층 목 좋은 자리가 비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이 그래서 100대 생활업종의 통계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100대 생활업종에는 대부분 소매업, 또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등이 들어가고 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 1년 동안 얼마나 버티는지 이 통계를 내보니까 생존율이 80% 이하였습니다. 10곳 중에 2곳은 1년 안에 가게를 열고 폐업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 굉장히 큰 결심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생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생활업종 1, 3, 5년 생존율을 보셔도 생각보다 3년 이상, 5년 이상 버티는 업종 많지 않다는 거 그래픽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생존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2023년,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이후에는 이 자영업자 생존율이 하락한 것도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 통계를 보니까 창업이 쉽지 않구나, 또 창업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업종이 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업종별의 생존율 어떻게 좀 차이가 났나요? 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모두가 다 고전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로 차이가 컸는데요. 대표적으로 미용실이나 펜션, 편의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80% 미만이다. 1년 이상의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해당 업종이 눈에 띄게 생존율이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반면에 편의점의 경우에는 3년 후 생존율이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창업과 폐업이 잦은 그런 업종을 보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통신 판매업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높지 않았거든요. 전체 업종 가운데 최하위권이었고 특히 통신 판매업의 경우에는 2023년 신규 사업자 최다 업종으로 나타났으니까 문을 닫는 것도 그만큼 많고 진입하는 것도 그만큼 많아서 이쪽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 레드오션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이 어렵지만 유독 생존율이 높은 업종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미용실이나 학원, 스포츠 교육처럼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한, 그러니까 진입장벽에 이 전문성이라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분야는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화장품이나 식료품, 옷가게의 경우에는 1년 생존율이 상당히 낮았고요. 또 패스트푸드나 분식집, 통신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3년 생존율 높지 않다는 게 통계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이 시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느냐, 결국 이게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참 힘든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실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창업 후에는 어떻게 또 다른 길을 모색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창업을 했던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폐업을
어려웠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로 꼽았던 게 입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서 장사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이런 답변이 응답한 사람 가운데 25%로 나타났는데 입지나 업종의 선정이 사실 굉장히 업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이 유입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임대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임대료가 비싸서 자영업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예상과는 달리 세 번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경영 능력이 충분치 않았다. 내가 충분히 학습하거나 연습이 되지 않았었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종합하면 적절한 입지 선정이 그만큼 장사의 성패를 가르는데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폐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재창업할 의사가 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실패했지만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 많았고 2명 중에 1명은 재도전했던 경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전 정보가 충분히 갖춰진 상황에서 학습을 하고 입지 조건이나 업종 잘 선택하는 게 자영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조건이나 상황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포함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장 7월부터 이 크레딧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환급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9월 말까지 환급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손님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미끼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과정은 이렇습니다. 온누리 상품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에서 결제를 하시면 이 회차별로 누적된 결제액의 최대 10%를 적립해드리고요. 이걸 나중에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니까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캐시백을 받으시는 거죠. 운영하는 기간은 매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렇게 한 번씩을 한 회차로 봅니다. 그래서 9월까지 모두 20회차 운영이 되고요. 회차별로 한 사람당 최대 2만 원씩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20회차를 모두 이용하신다. 그리고 20회차 모두 최대 금액을 환급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쌓이는 겁니다. 최소 10,000원 결제 시에 1,000원 단위로 환급이 되고요. 이 30일 내에 이 환급받은 디지털 상품권을 등록해서 사용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 놓치시면 이건 없던 일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구매 10% 할인을 이미 받으시게 되고 또 이 디지털 상품권을 통해서 환급 10%를 받으시게 되니까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이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시면 총 20%의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5월에 동행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소비도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꼭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관련된 문의는 그 콜센터 1670-16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9월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7월부터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크레딧 지급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함께 금융 지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레딧 지원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비자도 살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전통시장도 살려서 얼어붙은 내수를 좀 지원하기 위한 이런 방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일 텐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금융당국 또 은행권도 나선다고 합니다. 좀 어떤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도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창업할 때 적지 않은 비용을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존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려고 해도 원래 받았던 그 대출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질서 있게 퇴장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부담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출구 전략 대책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119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체되기 전에 정말 한계까지 와 있는 차주의 경우 이걸 장기적으로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또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장기에 나눠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좀 깎아주는 채무 조정도 이루어지게 되니까 당장 그 금리 부담 이런 것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환대출도 진행이 됩니다. 이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하려는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최대 30년까지 분할해서 이것들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요. 3% 수준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을 해서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고금리 상황에 빌려서 창업을 하셨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금리가 높을 텐데 이런 부담들 아마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햇살론 119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119하고 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119 플러스를 석 달 이상 성실하게 갚았던 사장님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폐업을 하든 혹은 향후에 대출을 통해서 가게를 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쓸 수 있든 추가로 2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룸을 마련해 드린다는 뜻이라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작은 가게 하는 1인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권도 맞춤 컨설팅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7월에는 소상공인과 이 성장 촉진 상품도 출시를 하게 되는데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 원을 보증하거나 대출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 또 금융권에 물어보고 싶은 것들 맞춤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현장에서 많이 이용해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소상공인 119 플러스 그리고 폐업 지원 대환 대출 등 여러 가지 은행권의 지원 방안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행권이 금융 지원을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실제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재정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어떨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은행권이 3년 동안 2조 원을 투입해서 상생금융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동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폐업 지원 대환 대출이 아마 현장에서는 가장 와닿는 지원이 아닐까 싶은데 폐업을 하지 못한 채로 장사가 안 되는 적자 가게를 떠안으면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때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고요.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품은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게가 잘 돼서 중간에 내가 갚고 이자 부담 더 이상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부담 없이 갚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또 소상공인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보면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 렌탈 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 가게에 보면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에 직접 주문을 하거나 로봇이 서빙해서 음식 받아가는 그런 가게들 많을 텐데 이 렌탈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그런 토로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한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의 폐업을 위한 점포 비용, 이 철거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작은 가게의 경우에도 3천만 원 이상 보통은 철거 비용이 그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 지원한다는 얘기고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폐업한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최대 반년 동안 월에 50에서 그 110만 원까지 지급을 하면서 새로운 취업 교육을 받아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도 확대가 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영업했던 소상공인이 해당이 되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을 하는데 50인 미만의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이 해당입니다.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고 이게 5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아마 현장에 있는 사업장들 찾아서 신청하면 큰 도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